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오늘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온 국민이 사랑했던 우리 대통령 10주년 문화제 행사를 하게 됨을 잠깐 들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이 문화제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 인간관계가 약간 있는데, 제가 전국 학생처장연합회 회장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때 당시 변호사로 계실 때 광주교육대학에 이렇게 특강을 하더라고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특강을 아주 멋지게 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연이 되어서 저를 늘 관심을 갖고 또 지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를 뭘 했는 거니, 제주교육대학이 좀 혼돈스러웠었습니다. 제가 교육대학 총장을 끝냈을 때 저를 제주교육대학에 가서 좀 바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도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다 내정이 됐는데, 제가 형편상 교육감 선거에 나간다 해서 그것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잊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열린당이 창당이 됐는데, 남구로 저를 이렇게 지목해 가지고 나오라고 늘 한 16번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육하겠다 하고 사실은 접었었습니다. 접은 이유는 그때 강훈태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교육감 선거 간선제일 때 16대 보선 때 저를 지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하겠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나를 국회의원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강훈태 시장하고 맞으면 되겠냐 해서 신의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때 전대 교수였던 오병문 교수와 가서 그때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게 2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다 접었습니다. 오직 교육하겠다는 일념이었고 신의 때문에 접었었습니다. 저는 못 잊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하게 좀 해서 또 봉화마을로 이렇게 자기 참 영혼을 묻히게 해서 봉화마을이 관광지로서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 우리가 삼시라는 말을 합니다. 석삼자에다가 볼시자죠. 직시는 현실입니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용감하게 그것을 계도 수정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온 국민에게 규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투시입니다.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을 청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아성을 보듯이 맑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했던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격언에 정직이 최상의 정치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정직하게 살았고 항상 직설적으로 연설을 잘했고 또 항상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이 노무현 대통령은 원시, 멀리 바라봤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했고 멀리 바라보면서 항상 국민에게 미래와 꿈을 심어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주년 문화제를 하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늘 맹복을 빕니다.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광주에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문화전당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늘 관광 유치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문화수도 조성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즉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차관 모여놓고, 그때 제가 서울에서 첫 미팅일 때 광주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등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고, 그리고 무등산 꼭대기에 5.18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친환경적으로 제가 선지봉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부 흙이고 바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등산이 1187m입니다. 그곳에 5.18 타워를 세우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됩니다. 그것이 광주의 심볼 마크죠. 이유는 5.18이 내년이면은 금년에 39주년, 내년은 40주년입니다만은 이제 5.18은 세계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는 그런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띄우고, 케이블카를 띄우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8 타워를 세워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명물이 된다. 그래서 광주가 비스 도시이기 때문에 밤에는 야광으로 척척 랜드 레이더로 쏘아서 혼란이 없고 질서 있는 명품 도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태우게 된 것은 장애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할 것 없이 무등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애양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도 살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 1년에 400억씩 적자를 납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없습니다. 광주에 명품 브랜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우리 광주에 와서 10만 원 씀만 쓰고 간다고 하면은 한 3천만 명이 1년에 온다고 하면은 약 3조가 넘는 이러한 예산들이 광주에 투여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중소기업 도시 100개 이상 100억 불 되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창출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되어서 우리 광주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관하고 면담하면서 차관이랑 전체 소송에서 그랬더니 무엇을 이야기한 거니, 토목공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라고 묵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탄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광주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띄워서 자연 환경도 보호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에다가 아시아 문화 전당이 살기 위해서는 경양방죽을, 경양호라 그러죠, 그것도 파야 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세종시대에 광주에 24만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길을 주계분당에 해서 4분의 3을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림동에 있는 금수장 호텔 옆에 있는 홈플러스 자리죠. 6만 평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태봉산을 깎아서 메워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라도 우리는 경양호를 파야 합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광주역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KTX가 죽어서 그 산책길로 향해서 배고픈 다리까지 연장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다시피 배고픈 다리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종시대에 배가 그곳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를 푸는 곳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산책로를 좀 개발해서 광주천까지 흐르는 그런 돛담배가 들어오고 베네치아처럼,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배가 들어오는 그런 항구 도시를 만들고, 그 옆에는 바로 흙을 파서 태봉산을 만들고 기타 치고 바이올린 치고, 여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작가들이 그렇게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사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학생회관 또 우체국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건 구름다리를 놔서 국제 면세점을 만들어서 경제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약 250만 평 되는데 그걸 언젠가는 옮기기 때문에 그걸 교육도시로 만들어서 항상 애국어 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애국어 타운이라는 것은 영어 타운, 일어 타운, 중국어 타운, 그리고 프랑스 타운, 독일어 타운, 중고등학생을 거기서 가르쳐내고, 다시 말하면 광주시에서 예술종합대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각 나라와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미국 같으면 하버드 대학, 그리고 일본 같으면 동경대학, 또 중국 같으면 북경대학,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대학, 독일 같으면 무엔대학 5개의 분교를 설치해서 우리 인재들을 그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쳐내고, 그리고 2년간은 각 5나라에 가서 다시 공부해서 동시에 학교 졸업장을 주게 되면은 교육도시가 된다. 그래서 정말 융합 복합도시가 되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제 부가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살고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등산에 케이블카를 넣고 친환경 쪽으로 5.18 타워를 세워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에 관광객이 약 30천만 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약 우리 광주시에 떨어진 것은 3조 이상이 떨어집니다. 오신 분들이 10만 원씩만 쓰고 한다 할 때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우등산 청산까지 친환경 쪽으로 올라가고, 또 밤에는 야광으로 레이저로 그 주요 도시의 빛으로 쏜다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광주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무등산을 찾고 또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양호를 이렇게 파서 옛날에 다시 광천 저 광주천까지 흘러내리고 베네치아 말로 항구도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관객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을 판 것을 태봉산을 만들고, 옆에는 화가, 또 시인, 바이올린, 기타, 그림, 이렇게 세네강 강변처럼 문화 콘텐츠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학생회관은 구름다리를 놔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국제 면세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관광객을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약 250만 평 되는데 그건 언젠가는 움직여야 돼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는 애국어 타운을 만들어서 초, 중고 학생들을 두어서 걸러내고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타운, 그리고 중국 타운, 일어 타운, 프랑스 타운, 독일어 타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각국 인재들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2년간은 각 나라에서, 예를 들면 미국은 하버드 대학, 그리고 중국은 북경대학, 일본은 동경대학, 프랑스는 프랑스 대학, 독일은 무엔대학. 그래서 동시 학교 졸업장을 두게 되면은 이 광주는 이제 교육도시로서 크게 우뚝 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을 이정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 비전을 지금이라도 2030 비전을 제시해서 광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구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인에게 디자인을 맡겨서 새로운 광주, 변하는 광주, 다시 말하자면 융합 복합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복지도시 이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낮잠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서 광주가 달라지고 문화전당을 살리고 또 광주를 정말 국제 도시로서 이 위상을 갖추는 그런 광주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는 무등산이라는 천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또 친환경적으로 꽃을 심고 또 식물도 심고 한약 이런 것들을 심어서 더 하나는 세계적인 글로벌 요양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양, 화순, 또 나주, 장성 그런 도시를 광주광역군으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광주광역시 담양군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는 민속문화도시, 장성은 과학첨단도시, 나주는 혁신도시, 하수는 자연, 식물, 한약 이런 도시로서 서로 상생하는 광역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은 한 뿌리입니다. 광주가 잘 됨으로써 전남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섬이 많습니다. 전남에는 이것이 뭐냐 항상 해저 터널을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떨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요충지대로서 요트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트 시대를 열어야 해서 정말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돕고 사는 광주 전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하냐? 우리 국민 모두 한마음 한마음으로 모여 민본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합심해서 멀리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정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 또 그렇게 음식점 관광 벨트로 묶어서 가사문화권 흑산도 홍도 이렇게 쭉 진도 대교 하나의 관광 벨트를 엮었을 때 진정한 세계의 광주 전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자에게 항상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재였습니다.